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장치는 그냥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치아에 힘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어떤 걸로 치료를 하셔도 치료 결과는 똑같이 끝나요.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아 교정을 무슨 공산품처럼 생각을 하고 어디서 해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정을 어디서 해도 다 똑같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치아 교정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싼 곳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벤트 하는 치과들 있죠. 그리고 아니면 동네에서 그냥 유명하다고 하는 치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정치료는 원장님이 어떤 진료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치료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치료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치아의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원장님들은 치아가 일자로 된 거를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원장님들은 가장 앞니와 바로 옆에 앞니가 약간의 스텝이 있는 걸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치아 교정이라는 건 어떤 의학적인 진료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범위가 있는 거지 값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치아 각도도 뭐 100도가 좋다, 105도가 좋다 이렇게 블로그에도 글이 많은데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거지만 이제 원장님들마다 좋아하는 예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연히 원장님의 치료 결과랑 목표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환자분이 만나면은 치료 결과를 너무나 만족스러워하겠지만 그 미적 심미적인 기준이 다른 환자분과 원장님이 만났을 경우에는 진료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객관적인 수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환자분이 그 치료 결과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치아 교정에서 치아 교정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해야 되냐, 클립PC로 교정을 해야 되냐, 데이몬이 좋다더라, 울트라가 좋다더라, 여러 가지 치아 교정의 방법론적인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 방법에 따라서 치아 교정의 비용이 다 달라져요. 환자분들은 뭔가 비싼 장치라고 하면은 뭐 더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치는 그냥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치아에 힘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는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최종 목표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클립PC든 클립PM이든 데이몬이든 인비절라인이든 그 어떤 걸로 치료를 하셔도 치료 결과는 똑같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을 정리해보자면 원장님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치아를 만드느냐 그거를 할 때 전달해 주는 게 장치, 교정 치료하는 장치. 그 장치는 우리 치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치아 교정을 선택하고 병원을 고를 때, 원장님을 고를 때 목표를 봐야 되는 거지 장비가 어떤 걸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무엇을 보고 치과를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거리예요. 가까운 치과를 가시는 게 좋기는 좋고요. 그거를 떠난 예를 들면 병원의 인테리어가 깨끗하다든지 새로 생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병원이 크고 작고도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의 경력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은 그 경력이 30년이든 10년이든 사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장님이 어떻게 치료를 끝내느냐, 그 치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결과를 안다라는 거는 치료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교정을 했더니 어떤 모습이 됐다. 이 전후 비교를 환자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치료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치과는 마케팅 업체를 써서 치료 전후 사진은 별로 없고 블로그를 들어갔더니 막 우리 병원의 시설 장비는 어떻고 어떤 장치를 쓰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는 환자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이 직접 블로그를 하든 아니면 마케팅 업체를 대행해서 블로그를 하던 그 블로그에 갔더니 전후 사진이 많은 치과 블로그를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양한 병원의 블로그들을 보시다 보면은 어떤 병원은 되게 예쁘게 끝나는 것 같은 병원이고요. 어떤 병원은 교정을 했다라고 해서 치열은 분명히 반듯하게 보이는데 환자분의 기준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보면 수치적으로 어떤 게 뭐가 다르게 치료를 하시는구나를 구분은 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본인이 봤을 때도 예쁜 데서 치료를 해야 본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병원에는 제가 개원할 때부터 약속드렸듯이 1년에 2권씩 증례북이라는 것을 항상 발간을 하고 있어요. 저희 증례북에는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기실에서 그냥 기다리면서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내 치아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이미 교정을 하고 있는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은 그냥 그 책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면서 아, 나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만든 2024년 하반기 증례북이고요. 이런 식으로 치료 전과 후가 사진으로 전부 다 비교가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뭐 인비절라인 치료도 들어가 있고 애기들 진료도 들어가 있고 뭐 부분 교정, 전체 교정, 돌출입 교정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해마다 2권씩 상반기, 하반기 주제를 정해서 증례북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환자분도 이제 자기 애기들 교정하러 왔다가 본인도 치료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거 상반기 책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매년 2권씩 계속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교정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가격이라든지 어떤 시설 그리고 어떤 뭐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게 느껴진 어떤 장치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봐 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환자분들이 병원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의 전후다. 그리고 후가 환자분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였습니다.